요즘은 근처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식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경제 뉴스를 챙겨보다 보면 매크로라는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전까지 매크로 하면 엑셀 매크로처럼 뭔가 정해진 순서나 규칙에 따라 패턴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얘기하는 매크로는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약자로 거시경제를 의미합니다. 소비, 투자, 저축, GDP 등 거시경제 집계량을 기준으로 현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참고로 반대말인 미시경제는 마이크로라고 부른답니다. 거시경제,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은 크게 성장, 펀더멘털과 인플레이션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인플레이션은 가격 지표인 금리, 환율에 반영되죠. 금리와 환율, 사실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져온 책은 주식 투자하시면 자주 보시는 분이죠.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의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입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인데 거시경제를 읽기 위한 금리와 환율이라는 변수를 공부하는 지침서로서 정말 쉽고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꼭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투자를 하는 원천이 돈이라면 그 돈의 값어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리와 환율은 공통적으로 돈의 값을 의미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값,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돈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한국 금리, 미국 금리, 일본 금리 등 각 국가별로 존재하고 각국 상황에 따라 그 돈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반대로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값이겠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숫자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로 비교해보자면 1달러를 사기 위해 얼마의 원화가 필요한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환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값이라고 했는데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니 금리는 당연히 돈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시중에 돈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다, 돈의 공급이 많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결국 자금의 공급은 간접 금융으로 대변되는 은행과 직접 금융으로 대변되는 채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관계 속에서 금리가 결정되고는 합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이어서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면 간접 금융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직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려야 할 텐데, 돈의 수요가 많다 보니 당연히 가장 높은 이자를 주려는, 즉 가장 높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겠죠. 돈의 수요가 많다 보니 돈의 값이 비싸게 매겨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크게 팽창했던 1990년대 중반에 너도 나도 돈을 빌려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수요가 높아져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죠. 금리가 높더라도 기대 투자 수익률이 높았기에 고성장, 고금리 시대가 허용되었습니다. 반대로 돈의 공급이 많은 경우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투자 손익비가 안 나오는 곳보다는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데, 돈을 빌렸으니 언젠가 갚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게 됩니다. 이를 국가가 발행한 채권, 줄여서 국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돈의 공급이 많으면 너도 나도 국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할 테니 돈의 공급이 많을 때는 돈값, 즉 금리가 내려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버렸기에 돈을 빌려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돈의 가격, 즉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대표적인 저성장 저금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왜 은행이 간접 금융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돈을 직접 은행에서 빌리니까 은행이 직접 금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이 은행 돈인가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은 그 은행이 애초에 직접 보유하고 있던 돈이 아니라 우리가 예금으로 맡긴 돈을 은행이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돈을 빌리고 받는 것이 은행이라는 자금 중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시스템을 간접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채권 시장이라는 곳에 나가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 직접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오는 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금리는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오르고 내리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 경제 충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존재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미국은 페드, 일본은 BOJ, 유럽에서는 ECB라고 부르죠. 이들은 특히 정책적으로 물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려고 할 텐데 이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 예금에 돈을 묶어두려고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열기가 제어되곤 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향후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와 고용이 무너질 텐데 이때 기준금리를 낮춰 사람들이 돈을 빼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독려하곤 합니다. 환율은 이러한 대내적인 돈의 값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변수가 많죠. 한국의 경제가 좋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더 좋으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 말이죠. 그리고 이걸 신문기사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라는 표현에서 달러 원을 삭제하고 달러가 원화보다 강세일 때는 환율 하락, 달러보다 원화가 약세일 때는 환율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에 따라 여러가지 케이스를 책에서 다루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최근 미국 금리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미국 달러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이니까 달러의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원화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한때 1,4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서 달러의 가치가 소폭 하락하다 보니 환율은 1,350원 정도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환율이 상승,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달러 대비 원화가 하락하면 달러를 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표시된 물건을 저렴하게 사니 수출에는 긍정적입니다. 수출 성장 의존도가 높은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출 성장을 위해 일정 수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도 되겠죠.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환율 상승이라는 요소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자국민들은 고역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리 면에서 살펴보자면 환율이 상승하면 기존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이니까 이미 원화를 사들인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기 전에 얼른 달러로 바꾸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급격하게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 자금도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내 시중에는 자금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금리와 환율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오셨나요? 개념적으로만 접근해도 세계 경제를 읽어낼 때 금리와 환율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환율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 붕괴, 1997년 한국의 IMF 경제 위기, 2010년대 초 유럽의 재정 위기, 2015년 중국의 위안화 위기,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까지 과거로부터 큰 흐름과 변화를 배우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서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거시경제를 읽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일본 버블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찍먹체계라는 채널은 책을 찍먹할 수 있게 책을 요약하고 함축한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습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